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방송을 찍는 것 같은데요. ITQ 엑셀 1월 11일 날 봤던 기출문제 A형 문제를 이제서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은요, 처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한글이랑 파워포인트는 일찍 해서 올려놨는데, 이제서야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자, 2월 달에 보시는 분들, 이 영상들을 잘 보시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푸세요 라고 하니까 좀 더,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시험 보러 가니까 좀 더 숙달이 돼서 시간 안에 더 많이 풀 수 있으시더라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시트 1과 시트 3을 같이 Shift를 누르고 같이 선택을 하면 그룹이 선택이 되고요. 그쵸? 그럼 우리는 A열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열 넓이를 1로 만들죠. 그 다음에 얘를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사용할 이 부분은 글꼴이 굴림의 11포인트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굴림의 11포인트 가운데에 가운데 이렇게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룹을 풀어야 되잖아요. 어제도 우리 공부하는 학생 보니까 그룹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제1작업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시트 1, 2, 3에 다 들어가니까 우리는 시트 3을 먼저 더블 클릭해서 우리 제3작업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잖아요. 제3작업, 시트 2도 제2작업, 시트 1은 제1작업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자연히 그룹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B4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1작업에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요? 여기 있는 부분은 제2작업, 3작업, 4작업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필드명이 틀리거나 아니 내용이 틀리거나 숫자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부분도 다 틀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문제를 분명히 다 풀었는데 어, 합격이 안 됐어. 400점 이상이 아니야. 그러신 분은 내용이 틀렸거나 뭐 입력한 숫자가 틀렸거나 하겠죠? 자, 커피 원가의 다음 줄로 가려면 우리는 Alt 엔터를 칩니다. 그죠? Alt 엔터.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원 가로 닫고 탭. 판매 수량 탭. 판매가 Alt 엔터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원 탭. 유통 기한 탭. 판매 순위 이렇게 스페이드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입력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를 입력하실 때는요, 이렇게 병합을 하고 난 상태에서 먼저 하시면 더 수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합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병합. 그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를 그어 주신 다음에, 테두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네들을 좀 넓혀서요, 적당하게 넓혀서, 이건 다 하시고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입력을 해볼게요. 띄어쓰기도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돼요.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다 보셔야 되고 입력이 끝났을 때 스페이스바를 습관적으로 누르는데 스페이스바 들어간 부분도 안 돼요. 만일에 들어가셨다고 하면 감점입니다. 판매 수량의 합 이렇게 끝나야지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상품명, 탭, 제조 날짜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이제 문제대로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두리는 했지만 이 테두리는 계산 작업이 끝난 다음에 굵은 테두리를 이렇게 긋고 또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계산할 때 밑으로 내리면 이게 서식이 같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굵은 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끝나고 까먹지 않고 굵은 테두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문제대로 보겠습니다. 조건 동그라미 첫 번째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정렬은 숫자 및 핵의 서식. 우리는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로 했고 숫자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자, 천단위 구분 쉼표를 닫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그쵸? 왜냐하면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돼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로 작성한 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로 참조해서 다 했어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요. 제목이요. 제목 사다리꼴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을 선택을 해서 30픽셀이 넘지 않을 정도로 조금 확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한 뭐 29픽셀 여러분들 좋을 대로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B열부터 G열 조금 더 진하게 일단은 도형에 사다리꼴을 넣어주는 거예요. B열부터 그려져서 G열 조금 더 진하게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대로 갈까요? 사다리꼴 도형을 갖고 왔어요.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을 적용하래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바깥쪽 뭐죠? 바깥쪽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수입 원두 커피 판매 현황 수입 원두 커피 판매 띄고 현황 입력한 후 서식을 적용하래요. 도형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고요. 홈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글꼴을 굴림 그 다음에 24포인트 문제대로 한 겁니다. 24포인트 검정 굵게 그쵸? 그 다음에 채우기는 노랑 채우기 물감통은 노랑 그 다음에 글씨체를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세 번째 동그라미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항상 똑같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 표의 대각선에서 이 결제란을 그리자고 했잖아요. 결제 어휘 쓰지 마시고 담당, 팀장, 부장 그 다음에 이거 밑에 도장 찍는 부분을 같이 테두리를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 정도 더 늘린 다음에 결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씨가 세로 쓰기가 돼야 되고 얘를 적당하게 줄여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서요. 붙여 넣는데 뭐야? 그림으로 붙여넣기. 그래서 이렇게 떼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떼어내고 어디 갔니? 얘를 적당하게 넣어주시면 되죠. G열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세 번째 동그라미도 해결되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다시 지워버리면 되시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부분도 신경 쓰이시면 지워버리면 되겠죠. 안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B사부터 여기 상품명 컨트롤 P 제조나있다 주황색 물감통에 주황색 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여기에 데이터에 있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시작하여 어디요 상품명 C5부터 C12 목록으로 바꾸고요 원본에 C5부터 C12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선택해 놓으시면 되죠. 조금 짧다 싶으면 좀 더 늘려주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셀 서식, G5, G12 영역을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시오. 1,035 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샵, 샵 개라고 하셔야겠네요. G5부터 어디까지요? G12 이렇게 하되 컨트롤 1을 누르면 되죠. 컨트롤 1을 누르면 이 셀 서식이 나오고 사용자 지정에 우리는요 샵, 샵 개 라고 써주시면 되잖아요.
F5, F12 영역은 원가로 이름을 정의하시오. F5부터 F12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정의를 하셔도 되고요. 어떤 걸로요? 원가 이렇게 정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선택한 부분에서 원가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이름도 정의를 했습니다. 원가라고 해서 이름을 정의를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문제를 풀었잖아요. 자, 그러면 계산 문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있는 부분을 X 표시를 안 했네요. 그죠? 얘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글꼴의 테두리 하는 부분에서 다른 테두리, 한글이랑은 조금 틀립니다. 한글은 대각선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었는데 엑셀에서는요, 그냥 이 테두리에서 바로 X표를 치시면 되죠. 자, 계산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까지죠. 조건부 서식까지 해가지고 7번까지 문제인데 자, 1번 문제의 함수를 보니까 일단은 choose라는 함수와 mid라는 함수가 나와 있네요. choose라는 함수는 아시죠? 골라 쓰는 거예요. choose, choice, choose, choose.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mid라는 함수도 아시잖아요. mid라는 함수는 left, right 함수랑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값을 갖고 올 때 사용하는 게 mid라는 함수입니다. 그죠? 그럼 문제를 보면 제조 날짜 더하기 기간으로 구한대요. 유통기한은. 그런데 필요한 게 뭐냐면 상품 코드의 네 번째 값이 1이면 365일을 더하고 2면 500일을 더하고 3이면 730일로 지정하여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요. 제조 날짜는 여기에 구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요 날짜에 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되잖아요. 제조 날짜에 더하기 먼저 365일을 더해볼까요? 그러면 이 365일이 더해져서 2019년에서 2020년 10월 19일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알았어. 그런데 이게 유통기한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결제란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적당하게 또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요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드 함수를 통해서 얘가 1일 때 365일, 2일 때 500일, 3일 때 730일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미드 함수를 써서 상품 코드의 네 번째 글자를 갖고 오는 게 일단 순서예요. 그래서 스타트 넘버는 네 번째. 몇 글자를 갖고 와야죠? 한 글자를 갖고 와야죠?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여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네 번째 숫자 값들을 갖고 오고 이게 if 함수를 씌우거나 할 때 우리는 곱하기 2를 해줘서 숫자로 바꿔야 되는데 ITQ 엑셀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choose 함수를 써가지고 얘의 값이 1일 때 나는 숫자 값이니까 1일 때 365를 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일 때 500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3일 때 731을 더해줘 로 구해줘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요. 여기가 날짜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얘를 날짜가 아니라 숫자로 바꿔놓으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헷갈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은 조금 그렇고요. 우리가 함수를 한 번 했으면 이게 한 번에 계산이 될 텐데 지금 우리는 choose 함수, mid 함수를 써서 여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value 1, value 2, value 3에 있는 값들을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셀의 형식이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65, 500에 700에 해당하는 날짜 형식에 해당하는 숫자들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구한 거예요? 여기에 기간을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간 앞에 우리는 제조 날짜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유통기일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1번 정도 문제는요. 우리가 쉽게 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번은요. if와 rank 함수가 써졌네요. 그렇죠?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한 결과에 위를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랭크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그죠?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다른 친구들의 F4 내림차순. 판매 수량이 많으면 1등이니까 내림차순으로 일단 등수를 구하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1등, 2등, 3등까지만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if함 조건함수 중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뭐요? 1등, 2등, 3등까지만 결과에 위를 붙이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나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A의 등수가 1등, 2등, 3등만 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짓이 돼서 1등, 2등, 3등에 해당하는 값만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으로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같거나 같다 3이라는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요거의 포인트는요,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렸을 때 1등, 2등, 3등만 수루가 표시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조건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조건에 요거에 해당하는 조건을 집어넣고 컴마 value if true 탕값을 넣을 때요. 우리는 등수 1, 2, 3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true에 해당하는 여기에 있는 이 셀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컴마 공백. 왜냐하면 이 조건이 참이 아니면 나는 이 공백으로 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 조건이 참이라면 내가 지금 넣어준 이 값이 참값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의 포인트는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다가 위자만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해볼까요? 바로 우리는 여기서 같거나 같다 3등에 해당하는 값들을 구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if 함수를 씌워서 여기에 이 조건이 참일 때 나는 참값으로 여기 있는 랭킹을 구할 거야. 그리고 뒤에 위자를 붙여줄 거야. 가 되겠고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해도 이렇게 되겠죠? 얘는요 조금 어렵네요. 그렇죠? 이거는 좀 논리 함수를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지 좀 풀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이게 뭐 너무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번이요. d-average 함수. 자, 고급 필터 함수와 d-average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ITQ 엑셀에서는 그 조건이 표에 그대로 있어요. 브라질 원산지의 판매가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커피 원산지가 브라질이야?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끝났죠. 이 데이터베이스의 에버리지를 구해줘 라고 했더니 컴퓨터가 어디서 구할 건데? 나는 이 표에서 구할 거야. 컴마 필드 뭘 계산할 거야? 판매가의 평균 판매가 필드를 선택을 하고 컴마 그 다음에 커피 원산지 커피가 브라질이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요 여기는 뭐 소수점이 따로 뭐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재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답에도 이렇게 소수점을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바로 했는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 보죠. 자, 이렇게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정답은 이렇게 정수를 기준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은 이 채점하는 사람들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소수점으로 나온 사람들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이요. sum if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1월 11일 이후 제조한 커피 판매 수량의 합이잖아요. 그렇죠? 이후라고 했으니까 이전 이후는 그날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sum if는 뭐예요? 내가 합계를 구하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은 거잖아요. 여기서 볼 때 조건은 11월 15일 이후야? 이게 조건인 겁니다. 그쵸? 제조한 날짜가 11월 15일 이후야? 그거에 해당하는 판매 수량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레인지는요. 우리는 제조 날짜를 기준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그쵸? 제조 날짜를 기준으로 컴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크거나 같다 2019년 빼기 1일 빼기 15 이렇게. 썸 레인지는요, 판매 수량의 합계니까 판매 수량의 범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홈에 회계 서식으로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숫자는 오른쪽, 문자는 가운데 정렬.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라지 함수, 최대 커피 원가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최대 커피 원가, 맥스 함수를 썼으면 쉬웠을 텐데 라지 함수도 마찬가지죠. 라지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 그러면 최대로 큰 값을 구하니까 우리는 뭐가 돼요? K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거? 최대 커피 원가, 원가의 범위가 들어가서 여기서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해도 얘도요. 어떻게요? 회계 서식으로 오른쪽 정렬. 자, 제조 날짜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vlookup을 써서 vl 산토스 NY2에 해당하는 제조 날짜를 갖고 와야 되니까 우리는 이 상품명을 기준으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제조 날짜까지 선택해도 되고 표를 다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상품명을 기준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있어. 세 번째, 0 정확한 값. 그런데요, 4, 3, 7, 5, 8로 돼 있죠? 문제에는 연, 월, 일 형식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시고 얘네들은 계속 늘어나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되 7번이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판매가 단위원 얘네들의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녹색 채소값 및 최대값 이거는 보너스 문제죠.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막대를 녹색으로 밑에 있는 녹색 데이터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선택을 하시되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 따닥 눌러서 최소는 최소, 최대는 최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죠.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우리는 뭘 해줘야 된다고요? 겉으로 굵은 상자, 안으로 굵은 상자 이렇게 뿅 해주시고 꼭 넘어가셔야 돼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 1작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2작업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요, 고급 필터가 나왔네요. 그쵸? 문제대로, 우리는 B4부터 H12까지 복사를 하고요. 이 작업에 붙여넣습니다. 어디에 붙여넣어요? B2 셀부터 붙여넣으세요. 그런데 원본 열 넓이를 유지하시고,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요, 조건이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크라이테리아,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커피 원산지가 에디오피아이면서 커피 원가가 7,000원 이상이라고 있어요. 커피 원산지랑 커피 원가가 필요하겠네요.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B13셀에 붙여 넣고요. 커피 원산지가 어디요? 에티오피아. 그런데요, A 조건이랑 B 조건이 어디예요? 에티오피아가 아니면서네요. 에티오피아가 아니면서. 느는 같단데 아니다는 뭐예요? 같지 않다죠? 요겁니다. 면서니까 A 조건이 B 조건이랑 이면서 그리고 AND 조건으로 연결됐죠? 그러니까 옆에다 쓰는 거예요. 커피 원가가 크거나 같다 7,000원.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는요. B18셀부터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이 표를 선택을 해서 데이터의 고급에 조건은 좀 전에 만든 조건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를 B18셀부터 이렇게 갖고 왔죠.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서 채우기 없음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6 표 서식에 보통 6으로 바꿔주시면 머리글 포함해서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작업은 1작업에 한 것보다 훨씬 시간이
적게 뭐 2, 3분 안에 끝나잖아요. 자, 피벗 테이블 3작업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아니네요. 피벗 테이블입니다.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부분 피벗 테이블은 여기 있는 필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표 위에만 선택해서 삽입의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에 제3작업에 B2 셀부터 그려졌네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여기 있는 필드를 기준으로 저기 있는 모양으로 만들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재료 날짜를 열 레이블로 먼저 넣어보세요. 이런 모양은 아니잖아요. X축 느낌은 아니죠. 얘를요 행 레이블로 넣어야지 요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조 날짜가 달로 돼 있잖아요. 10월, 11월, 12월. 그러면 하나 선택하시고 그룹을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월 단위로 묶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커피 원산지가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브라질로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럼 얘를 이거 아니잖아요. 얘를 열 레이블로 넣는 거예요.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얘는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림을 보시면 화살표가 밑으로 되어 있죠? 내림차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브라질. 요거를 보셔도 됩니다. 요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1번 문제 보면 제조 날짜 동그라미, 커피 원산지 동그라미, 상품명 동그라미, 판매가 단위원 동그라미. 그래서 행열 값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제가 커말 푸는 거랑 또 헷갈렸네요. 커말 푸는 거랑 헷갈렸어요. ITQ 엑셀에서는요, 요 순서대로 제조 날짜, 커피 원산지, 상품명, 판매가 단위원. 그래서 앞에서부터 필드명을 찾아서 행열 값 순으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행과 열을 집어넣었잖아요. 값으로 상품명의 값. 그러면 개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판매가 단위원, 판매가 단위를 개수 밑으로 집어넣고요. 얘는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값필드에서 평균으로 바꾸되 저거를 보세요. 자, 표시 형식에 평균으로 바뀌어도 소수점은 표시되지 않고 천 단위 구분 쉼표는 돼 있죠. 표시 형식의 숫자에 천 단위 구분 쉼표로 바꿔주시면 두 번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자, 2번이요. 제조 날짜를 그룹화했어요. 그죠? 그룹화를 했어.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 빈 셀, 별별별, 행의 총합계. 이거는 한 방에 한다고 했어요.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 옵션,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은 별별별,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로 가면 여기 어떻게 해요? 행의 총합계를 지우래요. 행 총합계 표시를 언체크, 확인. 이렇게 해주면 되죠. 커피 원산지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 아까 우리 내림차순 정렬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게 표시하시오. 우리 아까 평균 판매가 하면서 가로 단위 땡땡 원을 안 썼네요. 그렇죠? 값필드 설정해서 여기다 쓰는 겁니다. 단위 땡땡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열 레이블은 커피 원산지라고 하면 되고 행 레이블은 제조 날짜라고 쓰면 자 얘네들도 컨트롤 눌러서 가운데 정렬로 만들어주면 문제랑 똑같이 나오죠. 여기 있는 숫자 값들을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제1작업에서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만일에 틀렸다 라고 하면 1작업에서 다시 수정을 하시고 이 문제는 다시 지우셨다가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의 문제를 먼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차트를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 와야 돼요. 브라질 및 콜롬비아 커피 판매 현황이니까 여기서 일단은 에티오피아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커피 원산지를 기준으로 상품명이 나오고 판매가가 나오고 판매 수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에티오피아만 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판매 수량, 판매가 얘네들도 이렇게 그리고 삽입에 세로막대형 기본형으로 갖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갖고 오시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차트 이동
셀 시트의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마지막으로 넘겨 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차트를 가지고 문제대로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로 만들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이 다 끝난 겁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갖고 왔고 데이터 범위 1작업을 가지고 했고 셀시트로 이동해서 제4작업으로 바꿨어요. 자, 차트 디자인 도구는 이 차트를 선택하시면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그 앞에 있죠? 차트 레이아웃 3, 레이아웃을 3으로 선택을 하고 스타일 4, 차트 스타일을 4로 선택을 합니다. 자, 영역 서식, 차트를 선택을 하고 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고 홈 버튼 해도 되고 글꼴을 굴림 11포인트 문제대로만 하시면 돼요.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여기 있나요? 여기 있네요. 질감 파란 박엽지 그 다음에요. 그림 채우기 흰색 여기잖아요. 여기 그림 영역 여기 있는 부분에 채우기 흰색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니까 여기 주 눈금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눈금선이 점선으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의 대시를 점선으로 바꿔놓는 거죠. 자, 점선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제목 서식이요.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을 하되 여기에 문제에 주어진 브라질 및 콜롬비아 커피 판매 현황 엔터라고 하시고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러면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굴림 굵게 20 채우기 흰색 테두리 채우기 흰색 옆에 도형윤곽선 테두리 문제대로 해주시면 되죠. 자, 서식 판매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판매 수량은 빨간색이네요. 그렇죠? 얘의 차트 종류를 디자인의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이거는 항상 똑같잖아요.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얘를 또 보조축으로 해줘. 요거는 다 아시죠? 보조축으로 해줘.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레이블은 모지아나 NI2의 판매 수량 계열 값을 표시하고 모지아나 어떤 거 잘 보셔야 돼요. 판매 수량 계열 값을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요. 그렇죠? 판매 수량 그다음에 레이블에 여기 다 있다고 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입력을 하시고 눈금선은 파선으로 바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0, 2000, 2만, 0개, 300, 600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바꾸셔야겠네요. 더블 클릭하셔서 주 단위를 300으로 바꾸되 얘는요 0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표시 형식을 샵, 샵샵샵으로 하면 안 되고 샵, 샵샵 0개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타나요. 닫기 그러면 0에서 1800개 됐고 그 다음에 범례명을 변경하라고 했어요. 판매가 옆에 붙었잖아요. 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여기서 다시 써주시면 된다고 했죠. 선택을 하시고 편집을 눌러서 판매가 가로 열고 단위 땡땡1 가로 닫고 엔터 확인 바뀌고요. 네,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을 하고 내용을 입력하시오. 삽입의 도형에서 사각형 설명선 그리고 이렇게 갖고 와서요. 노란색이 오른쪽으로 뻗어 있죠? 그리고 최다 판매라고 입력을 할 거고 얘는요. 도형 채우기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색.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뻥 뚫는 채우기 없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파선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다 판매. 항상 얘는 흰색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얘의 글씨 색깔은 검정색으로 하되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당하게 위치를 시키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 안에 푸시면 되고요. 50분이 아니죠? 60분, 1시간 안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는 것부터 먼저 푸시고 계산 작업은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맞추시면 다 400점 이상 맞추시니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문제대로만 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800명을 넘어서 이제 820명이 됐어요. 이제 180명 남았네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180명. 이 사람 이거 한번 봐봐. 구독해가지고 구독하고 안 봐도 되니까 구독해. 이렇게 해주시면 구독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